네, 반갑습니다. 저 비오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7월 둘째 주 7월 9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앞전에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던 영상인데요. 간략하게 세계적 AI 전문가 경희대 교수 이경전 교수라고 하는 분이 2017년 작년에 시드넷 코리아와 이렇게 대화 나눈 내용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흔히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그렇게 환상적인 게 아니고 단순히 하나의 툴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음대생이나 미대생이나 이런 비전공자도 누구나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지금 우리가 쓰는 엑셀 프로그램 있죠. 엑셀 프로그램처럼 누구나 배우면 되는 일종의 툴이다. 툴. 그리고 이 AI에 대한 어떤 공포나 환상을 버리고 이것에 이 현실 생활에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거냐. 그런 쪽에 좀 초점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희망은 있다. 저 미국, 캐나다, 영국, 뭐 중국 같은 리딩 그룹, 여기에는 좀 뒤쳐져 있지만은 그런 리딩 그룹 다음으로 이제 있는 국가들이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라고 하네요. 몇 년이 뒤쳐졌느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뒤쳐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부정적이진 않다. 희망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원래 하던 일과 이 AI가 잘 결합하면 부가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제조 회사가요, 단순히 제조만 하던 이런 그 2차 산업 카테고리 회사가 솔루션 및 서비스 회사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래서 AI를 도입하고 나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두세 배 오른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분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AI라는 것은 툴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이 AI를 도입해서 어떤 좀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 카테고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조업이다. 제조업. 그래서 공장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물건 만드는 공장이 요즘 시대에 좀 천대받는 그런 산업 카테고리에서 AI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혁명이 다가온다. 혁명이 어떤 그 기업의 체질이 바뀌고 기업의 성격이 바뀌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4차 산업의 특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물 인터넷으로 정의를 내린다.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IoT가 가장 먼저 접합이 되는 분야,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스마트 팩토리, 제조업 공장들이다. 공장들. 좀 이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던 제조업 기반 공장들이 이 AI와 IoT로 이 특징 짓는 AI가 접목되면서 뭔가 탈바꿈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회사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특히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3차 산업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 할 때 그 혁명은 revolution이죠. 영어로. 이 기존의 어떤 산업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곤란하게. 맞죠? 인터넷이 출현하면서 누가 곤란해집니까? 누가 곤란해졌나요? 오프라인 상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곤란했죠. 아마존이 막 사업 영역을 확장하니까 어때요? 기존의 도소매 업체들이 죽을 맛이거든요. 맞죠?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이 혁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산업 카테고리를 누군가를 좀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잘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이 확대가 되면 누가 제일 곤란하냐? 기존의 서버에 기반한 이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입니다. 예? 블록체인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제일 곤란한 애들은 어디냐?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라니까. 다시 말하면 블록체인에서 어떤 특출한 능력을 보이는 회사는 곧 누구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네이버, 세계적으로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공격할 수 있다.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알 수가 없지만은, 시장에서 이미 그런 어떤 그 관련된 싹수가 보이는 기업들에 아마 자금이 흘러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몰라서 이제 사실은 미리 탑승을 못할 뿐인데, 그걸만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어느 기업으로 우리 개인들이 모르게, 개미들이 모르게 큰 자금들이 흘러들고 있는가, 이 자금의 흐름만 우리가 좀 미리 캐치를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능히 그런 싹수가 있는 기업들에, 그렇죠,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같이 올라탈 수 있을 텐데,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관련된 어떤 기업들을 또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스크랩을 해뒀다가 그때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녀석이, 어떤 주식이, 상장회사 주식이 강한 모습을 보이느냐, 치고 올라오느냐, 요 정도는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몇 종목을 이렇게 좀 추려놓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진엑스텍, 셀바스 AI. 셀바스 AI는 이제 TV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이 나오죠. 전문가들 나와서 이 회사 계속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상 나쁘지 않습니다. 셀바스 AI. 그 다음에 저는 이 솔본 있지 않습니까? 솔본. 이것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2000년 그 닷컴 버블 때 주인공이었죠. 제일 많이 올랐던 주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인데, 과연 이 회사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 어떤 그 AI 관련 그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다는데, 거기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밑에 또 자회사들이 또 제법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좀 이미 회사가 많이 구조가 좀 굳어 있고, 그렇죠, 유연하지 못하죠. 좀 젊은 집단, 두뇌 집단들, 그렇죠, 그런 어떤 기업 집단이 일을 낼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어느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좀 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본도 그런 축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종목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지금 제2생명선이 2016년 3월부터 나왔죠. 3월부터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의식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5,000원대에서는 슬금슬금 누군가 주워 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환지교 소프트, 하여튼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라든가 AI 관련해서 혹은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인력을 충원하고 또 팀을 만들고 또 자본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먼저 튀고 나오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코스닥은 약간 약보합이고요. 코스피는 0.5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바이로메드 모처럼 5%대 상승을 했네요. 이연제약의 그 지분이 출회가 됐다. 48만 2천주 7월 5일날 갑작스럽게 늘어났던, 보이시죠? 외국인 지분이 아마 그 물량일 텐데, 이튿날에 그 물량의 상당수가 19만 2천주가 나왔으니까요. 그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 시장에 출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미 오히려 주가는 오르고 있다. 그날 3.78% 올랐고 오늘도 5.34%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잘 됐다고 봅니다. 이연제약이요.
사실 솔직히 저는 뭐 바이로메드 주주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바이로메드가 상장하기 전부터 저는 관심 가지고 이 상장 과정부터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연제약이요. 사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제약회사였거든요. 예? 이연제약 주주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니 왜 저런 듣도 보다 못한 회사와 저런 파격적인 계약을 맺는가 싶었어요. BM202의 어떤 그 생산 그 원료 물질을 자기들이 독점 생산하겠대요. 전 세계 물량을. 그리고 국내 판권을 자기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아니 근데 그 돈을 얼마를 투자받고 도대체 저런 계약을 맺나 싶을 정도로 좀 황당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막말로 BM202가 임상이 잘 돼서 북미에서만 예상대로 뭐 3조 4조 팔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로 4, 5조씩 이렇게 팔리면 그 물량을 과연 걔네들이 댈 수 있을까요? 이연제약이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불만이 있었어요. 무슨 뭐 빅파마도 아닌데 제약업체와 저런 파격적인 계약을 맺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이렇게 끝마무리가 끝까지 좀 아름답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좀 속이 좀 상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일이 그렇게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그렇다고 뭐 걔네들이 그 주식 판 걸 다시 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미 그거는 이제 결별 수순이고 끝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뭐 또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려고 하겠죠. 이연제약 측에서도. 왜냐면 장사꾼들이니까 전부 다들 어쩔 수 없어요. 이 사업은 곧 장사 아닙니까? 그죠? 비즈니스는 곧 장사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시점에서 저렇게 물량을 털고 나가주는 것은요. 오히려 잘된 일 같아요. 굉장히 호재 같아요. 바이로메드 쪽으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도 보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디서 그 IMF 끝나고 물량 대규모로 지분을 획득 공시했다가 이렇게 영원히 내 편인 줄 알았던 우군인 줄 알았던 그들이 어때요? 어느 날 보니까 물량을 홀라당 털고 나가네. 그렇죠.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그 시장의 냉혹함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벤트가 있고 나서 주가는 날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편이었던 백기사를 자처했던 자들이 물량을 던지고 도망을 쳤는데 참다가 아무튼 간에 근데 그 다음부터 주가가 날아가네. 그런 일이 실제로 있거든요. 시장에는 아이러니하지만은 아마 바이로메드도 사실 이제 이 차트상으로도 기로에 선 건 맞거든요.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가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못 가면 좀 위태위태하죠. 꼬라 박힐 수도 있거든요. 자리가 맞지 않습니까? 월봉상 지금 쌍봉이 나온 자리고 맞죠? 월봉상 쌍봉이 나와 있고 뭐 여기서 국매도가 더 들어와서 주가를 저 생명선까지 패대기를 친다 그래도 할 말이 없겠어요. 솔직히 이런 모양을 그리면서 주가가 밑으로 패대기 당한다 해도 그 누구도 사실 이 일을 달 수는 없는 자리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위로 저렇게 날아가도 또 그럴싸한 자리란 말이죠. 차트상 놓고 보면은 사실 이쪽 반 저쪽 반인데 알 수는 없는데 이 시점에서 묘하게도 자기네들은 여기가 고점으로 보는 거죠. 이연제약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 파는 거 아닐까요? 이게 막말로 한두 달 있다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파면 바본데 걔네들이 지금 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세월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걔네들이 꼭지에서 파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바이로메드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왜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 증시에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잣대의 어떤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바이로메드 제넥신만한 진정한 바이오 벤처가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작 태생부터 현재까지
예? 본질적인 바이오 텍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바이오메드 제넥신 제외하고 물론 있죠. 있는데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회사들이 별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렇게 이현제약에서 뭐 3.5% 물량, 엄청난 물량인데 1,100억 원이라 그러죠. 그거를 블록딜러 넘겼고 아마 며칠에 걸쳐서 또 주가 올라오면 그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만 2천 주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나올 물량이 많죠. 근데 과연 그 물량이 언제쯤 또 출회가 될지, 그 물량이 출회되고 나면 또 주가가 가볍게 날아갈지 아니면 패대기 쳐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좀 말이 지금 길어져서 큰일 났네요. 지금 보여드릴 종목이 많은데 제넥신은 오히려 뭐 주가가 더 좋습니다. 모양이요. 자, 메디톡스 좋고요. 엄청납니다. 지금 상단 라인 지금 뭐 강하게 뚫고 주가 신세계가 열리나 100만원 가나요? 100만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메디톡스가 먼저요. 자, 그 다음에 미래컴퍼니 좋죠. 수술용 로봇이죠. 관절 로봇 맞나요?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히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패밀리 약간 꺾인 형태고요. 자, 고영 좋습니다. 고영 좋고 계속 검정 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월봉 정가 라인이 그렇습니다. 사마 컨덴스 딱 10만원 찍었네요. 주가가 이제 6자리 들어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뭐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 보세요. 액면가 1,000원에 시가총액 1조, 발행 주식 1,000만 주. 야, 멋지네요. 이거 뭐 저만한 그 전자부품 컨덴서 만들던 회사 맞습니까? 사마 컨덴서, 옛날에 그 사마 컨덴서 맞습니까 여러분? 참, 사마 그룹으로 이제 가나요? 네, 조 단위를 넘어갔습니다. 조 단위를. 그래서 오늘 사마 전기인가 보니까 거기도 상한가 찍은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 사마 그 패밀리 중에서 주가가 그동안 못 올랐던 적자 기업 있죠? 삼화 볼까요? 삼화전자인가요? 삼화전자? 예, 삼화전자 오늘 그 상한가 날라갔죠. 이 적자 기업이죠? 예, 적자 기업인데 오늘 뭐 무슨 일로 이렇게 날라간지 모르겠는데 주가는 바닥이네. 그렇죠? 예,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더존 비존 강합니다. 요런 기업 아닐까요? 여기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가능성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뭐 AI라든가 블록체인을 이런 기업에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더존 비전요. 왜냐? 자기네들은 시장 지배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동이 될 수 있잖아요. 회계 소프트를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국내 절대 강자 아닙니까? 회계란 뭐예요? 투명성, 안정성, 그렇죠? 그게 생명 아닙니까? 믿고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해야 돼. 회계 기록이니까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이 회사 소프트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영원히 그 소프트만 쓰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걸 작동하는 사람들이 이 소프트에 어떻게 해요? 익숙하니까 딴 걸 못 쓰는 거라. 그렇죠? 아니 윈도우즈 10년 써온 사람이 유닉스 리눅스 쓰라 그러면 그거 어려워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는 소프트 파워가 있는, 그리고 어떤 시장 지배력이 있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쉽게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카페24. 네, 자, 그 다음에 크리스탈 지노믹스 세네요. 자, 크리스탈 지노믹스. 자, 어디서 튀나 보세요, 여러분. 주봉상 생명선 1 반등이죠. 자, 요렇게 생명선 2 반등, 그 밑에 있을 때는 주워 담는 자리다. 맞죠, 여러분? 제2생명선 밑에서 주봉상 저렇게 역삼각형을 만들어서 물량을 태우는 것은 누구냐? 주도 세력이다. 주도 세력. 맞습니까, 여러분? 걔네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자, 여기서 뉴스 한번 만들어서 주가 이렇게 33,000원 구경시켰다가 좋았는데 도로 어디까지요? 12,000원까지 밀어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주워 담는다. 생명선 밑에서 주워 담는다. 이렇게 두 척의 배를 대놓고, 그건 세력의 몫이다. 우리 개인들은 그 위에서 놀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명선을 타는 것 같습니다. 자,
고점을 도전해 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운 종목 세원셀론텍 한번 보겠습니다. 세원셀론텍. 자, 콘드론인가요? 콘드론. 일본에서 임상 3상 들어갔다고 하는, 맞죠? 그 세포치료제, 관절염 치료제. 일본에서 3상을 진입했다고 하네요. 세원셀론텍은 원래부터 그 세포치료제의 어떤 잔뼈가 굵은 업체였는데, 보시다시피 주가는 사실 큰 힘을 쓰지 못했어요. 이렇게 생명선 데드크로스 나고 계속 생명선 밑에서 있다가 비로소 2015년 4월에 한번 골든을 주었는데, 그것까진 좋았는데 다시 2016년 9월에 그만 데드크로스가 나고 밑으로 다시 기어 내려가 버렸죠. 근데 거기서 누가 주워 담았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그 물량을 기반해 가지고 강하게 골든크로스가 났고,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인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생명선거 이격은 있습니다만은 그 이격을 쉽게 좁혀줄 처지가 아닌 주식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냐. 주봉으로 봤더니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죠? 주봉으로 봤더니 제2생명선 밑에서 역배열을 만들어 놓은 이 역배열 삼각형은 세력이 물량을 담는 자리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개인들이 올라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제2생명선 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결론상 놓고 봤더니 그렇습니다. 주봉상 있는 요 빨간 라인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1차적으로 12,000원에 있는 전고점 위에서 향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포치료 업체인데, 더군다나 일본 3장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렇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태광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가주죠? 비싼 주식인데 150만원짜리 주식인데요. 자, 태광산업을 사는 자리는 어딥니까? 이 제2생명선 위에서 이렇게 돌릴 때겠죠? 돌릴 때 월봉상이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와서 타는 자리, 그렇죠? 자, 그리고 주봉으로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2생명선 밑에서는 세력이 담는다. 세력이 저렇게요. 세력이 담는다. 제2생명선 기준 밑으로, 여기는 물이니까, 묻이 아니고 물이니까요. 그렇죠? 저 물 공간, 워터, 바다다. 강이든 바다든 저기서는 세력의 배가 필요하다. 우리는 배가 없어요. 저 물량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놀아요? 육지개미니까 육지에서만 놀아야 된다. 그러면 육지와 바다를 구분짓는 경계선이 뭔데? 주봉상 제2생명선이다. 그래서 생명선 위에서 비로소 올라와서 이렇게 밟아줄 때 우리는 주식을 사는 것이, 어설프게 주가가 역배열로 계속 빠지는데 그걸 사요 계속?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한 번 빠지면 1년, 2년 빠지는데, 그건 돈 많은 주체들은 이게 웬 떡이 하고 1, 2년 주워 담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자금도 없고, 그렇죠? 그런 세월 버틸 수가 없다. 자, 그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자, LG U+도 한번 볼까요? LG U+ 언제 한번 찍어드렸죠? 자, 주봉이다. 주봉. 사는 자리는 언제나 제2생명선 주봉이다. 주봉상 제2생명선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여기 보시면 12,000원대에 있는 제2생명선 정확하게 찍고 반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LG U+입니다. LG U+. 그리고 거기서 튀었더니 연이어서 어딜 튀느냐? 요번에는 제1생명선을 튄다. 저기 이제 고점까지 또 가야 될 건데, 갈까요? 이제 고점 라인인데요. 빨간 영역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만 넘으면 주가는 신세계인데, 그렇죠? 최고가 라인입니다. 자, LG 이노텍도 좋죠? LG 이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자, 주봉상 한번 보십시오. 세력의 물량을 우리가 확인한다. 이렇게 역배열을 만들어서 그 밑에서 물량을 배가 터지게 주워 담았다. 확인을 했으면 우리는 어디서요? 그 위에서 잡으면 된다. 잡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왔었죠. 2018년 4월 전후로 해가지고 제2생명선 반등이 또 한 번 나왔고, 이번에는 제1생명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는 신고가 라인에 최대 매물대, 마지막 매물대 도달해 있다. 빨간 영역. 이건 넘어가야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그렇게 갈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LG 이노텍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아미코젠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미코젠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주봉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2생명선이 여기서부터 나왔죠. 주봉상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의식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머리로 놓고 밑에 역삼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력의 물량을 담는다. 우리는 그 위에서 크로스가 나는 걸 보고 위에서 잡는 건데, 자, 과연 지금 모양이 나쁘진 않은데 역시 빨간 라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요. 빨간 라인인데 과연 주가를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마크로젠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크로젠 마찬가지죠. 자, 주봉상 이 생명선 밑에서는 이렇게 세력의 물량을 담았다. 우리는 이렇게 반등 주는 자리 요런 데 노리는 건데, 막 그런 기준으로 이 주식을 사고 싶다면 지금이 사야 될 자리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크로젠이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거기 지금 생명선 위에서 뭔가 의식을 하는 자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대성미생물 드디어 보니까 액면 분할이 들어갔는데, 액면 분할, 야,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 봤나요? 유동성이 너무 없는데, 자, 380만 주 됐네요.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 분할하고 38만 주짜리가 상장 이후로 이게 도대체 몇 년이에요? 지독하다고요. 2000년 상장했는데 2018년 들어와서 기어이 뭐예요? 액면 분할을 했네요. 근데 참 고집 대단합니다. 그렇죠? 박수를 거립니다. 왜냐? 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식에 관심 없다는 거거든, 자기네들은. 그렇죠? 우리는 우리 할 일 바쁜데 주식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관심이 없어요. 계속 흑자는 나고 자기들이 하는 일 하니까 잘하니까. 그렇죠? 마우스 만드는 실험용 렛이죠. 그 마우스 맞나요? 비싸잖아요. 한 마리 뭐 100만 원은 넘는 것도 있다면서. 동물의약품 뭐 이런 거. 자, 아무튼 간에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액면 분할을 하고 좀 유동성이 이제 좀 나아지나요? 그래봤자 380만 주라. 예? 보세요. 38만 주나 380만 주나 도찐 개찐입니다. 액면 분할해도 38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회사는 좋다. 그리고 여기 그 액면 분할 하기 전이니까 한 30만원 가격인데 거기서 15만원까지 밀렸죠. 그죠? 15,000원 라인, 14,500원, 15,000원 거기서 뛰는데, 거기가 뭐냐? 생명선 반등이다. 보이시죠? 생명선 반등이죠. 여기서 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생명선 반등인데요. 그 다음에 자,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 한번 보면은요, 이런 모습인데, 시노펙스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적어놔. 네, 월봉이요. 월봉상 생명선이 여기서부터 나왔네. 2013년이요. 거기서부터 나왔고, 그 이후로 두 번째 바닥을 찍고 있다. 생명선 위에서. 맞죠, 여러분? 요건 쭉 복잡하노. 요건 지우고. 자, 두 번째 지금 생명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막 여기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잡는 자리 아니냐, 사는 자리 아니냐 하고 제가 금요일날인가 언제 한번 찍어 올렸던 것 같은데, 오늘 5%대 반등이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그죠? 네? 제가 뭐 겁도 없이 뭐 여기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뭐 이래놨다가 뭐 보니까 동영상 나중에 보니까 사야지 막 이라고 막 떠들고 있던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주식을 사라 마라 아무튼 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 동영상에서는 아무튼 간에 근데 거기서 지금 뛰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YG 엔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좋네. YG, 가만 있어봐. 맞나요? YG 엔트라고 있지 않나요? 이게 왜 안 나오노? 예, 있네요. YG 엔터테인먼트 있죠.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시청이 얼마입니까? YG 엔터테인먼트 그 양군 그 양현석 씨가 있는 회사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YG 엔터테인먼트 맞죠? 7천억인데요. 요건 이제 그 왜 찍어드려요? 기관이 최근에 엄청나게 사네요. 자, 요걸 이제 왜 찍어드리냐면은 요런 회사들이 사실 앞으로 조단 이상으로 커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좋은 그룹들이 많네. 빅뱅 뭐 사인은 나갔고 뭐 잭스키스, 에픽하이, 여기 보세요. 블랙핑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블랙핑크 최근에 여성 4인조 그룹인데 제가 뮤직비디오를 한번 봤는데 이슈가 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세계에서 먹히겠어요. 저쪽이 어딥니까? 남성 7인조 그거 뭐죠? 그 BTS인가 걔네들 뭐 1위도 찍었었잖아요. 예, 싱글 앨범 차트인가. 자, 근데 여성 그 그룹으로는 최초로 여성 가수로는 이제 양쪽 차트 빌보드 200하고 빌보드 핫100에서 아무튼간에 순위권에 순위권에 진입을 한 첫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외국 애들이 좋아하더만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뭐 요런 기업이 또 뜨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차트가 보세요. 여기 지금 월봉상 골든이 첫 나왔죠. 요거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그동안 많이 흘렀는데 누가 여기서 엄청 잡았어요. 물량을. 맞습니까? 그리고 골든이 났잖아요. 사야죠. 또 사야지 일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제 말 듣고 사시면 안 되고 과연 맞는가 한번 지켜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세요. 맞고 떨어질 땐 어딜 맞고 떨어졌나요? 여기 맞고 떨어지죠. 정확하게 이생명선 맞죠 여러분? 예?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택도 없다. 근처에도 못 오다가 요번에 블랙핑크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 골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 관심권에 저도 놓고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이거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량이 상당해. 바닥에서 누군가 잡았다면 이 물량은 엄청난 물량이라 이게. 그래서 이 물량을 이미 많이 매집을 했다면 바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올라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튀었다가 내려와서 꼭지를 한두 번 찍어주면 그때는 뭐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번 새로운 종목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시간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네, 제 영상 언제든지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